죽지 않고 아파도 걱정 없는 사회를 향한 공장 의사를 통한 메시지, 오늘 그 메시지를 노래와 함께 음악과 함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엄영신님과 공장의사 소프라노 김현주님의 목소리로 첫 곡 다시 만난 세계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노래는 바리톤 신영진 님이 불러주실 텐데요. 제목이 철공소입니다. 제가 한국 예술 가곡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배우는데 노동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곡은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김순남이라는 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만든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선곡을 하였습니다. 신영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다큐멘터리처럼 그동안에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또 현장을 다니시면서 겪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들을 영상에 압축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고요. 이름은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제도는 1990년대 후반에 생겼습니다. 원진 레이온이라는 공장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걸렸고, 그리고 15살 난 소년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 전문의 제도가 생겼고, 저는 2기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문의가 되고 처음에 했던 일은 공장을 다니면서 작업 현장을 이제 순회 점검하고,
노동자들 건강 상담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공장에 갔더니 어떤 젊은 청년 노동자가 손목이 아프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주치의한테 이제 그 잘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이 병이 왜 생겼냐 물어봤더니 주치의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 경우는 그 사람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면서 2,000번 정도 하루에 손목을 꺾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대에 무리가 가서 손상이 있었던 것이죠. 치료를 받아도 작업을 계속하니까 낫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측에 이 청년은 다른 작업으로, 손목에 부담이 없는 작업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고, 이 작업은 위험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작업장에는 반복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손, 허리, 어깨 이런 데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골격계 질병이 가장 흔한 질병이라면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는 뇌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관상동맥 질환,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하죠. 이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제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들을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질병들은 이제 한국인이 많이 사망하는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근무상의 부담, 야간 근무나 장시간 노동을 부담을 줄여주는 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직업병입니다. 과로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뇌심혈관 질환도 있지만 우울증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엄청나게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자살하는 사례들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게 더 좋으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좀 과로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과로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면 정말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의 과로 사실을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는 당신이 과로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6년에는 이제 메탄올 중독으로 청년 노동자들이 7명이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불법 파견 노동자였던 이들에게 메탄올이 무엇인지 얼마나 유해한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부도 원청도 사업주도 없었던 셈입니다. 이제 사고 직전에 메탄올 분사량이 증가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졸리고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당시에 사업주를 만나보니까 나는 이 물질이 이렇게 유해한 건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세금 잘 내고 월급 잘 주면 좋은 사장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은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에서 발생을 했고, 노동자들은, 피해자들은 모두 불법 생산직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제 그 3차 하청을 금지하고 생산직 파견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을 보니까 베트남의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수십 명이 실명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97년 19살의 삼성반도체 온양 공장에 입사해 6년 동안 일했던 고 이윤정 씨. 2년 전부터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 왔습니다. 이윤정 씨는 반도체 칩을 고온에서 테스트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 업무 과정 중에 그 칩이 탔을 때
이제 검은 먼지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상경을 합니다. 다 같이 상경을 해서 한 5년 정도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제 퇴직을 하고 결혼 후 그 수년 후에 발병을 해서 나타나는데요. 아직까지 과학의 한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려서 보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노출에 대해서 예방 정책을 기다렸다 펴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중에 한 4천 명 정도는 직업성 암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은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난 시기에 경제 개발에 치중하면서 사업주들이 작업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같은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제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집단으로 이제 암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하기도 했었죠. 각종 암과 백혈병에 걸린 동료 29명을 찾아냈다. 그중 14명은 숨졌다고 한다.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에 대해서 사업주가 의무가 없어요. 근로자 건강 진단을 빼놓고 직업병에 관련된 모든 제도들이 평가만 하면 오케이. 그다음에 관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하지만 내가 작업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건강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발생할 일들이고 이런 비극이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작업 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연달아서 무서운 시간이라는 한국 가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윤동주 씨, 김주원 부입니다. 제가 부를 건데요. 무서운 시간은 팬텀 시원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허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내 영혼 바랍니다. 푸시킨 씨의 김효근 님의 곡입니다. 김효근 선생님의 음성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입니다. 제목이 대놓고 위로예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허지훈 선생님의 연주로 위로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사랑에 빠졌을 때 만들어서 굉장히 달콤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저희 공감음악회 부제가 다큐 콘서트입니다. 또 중대재해, 중대과제에 대해서 김현주 선생님께서 또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 놓으신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의될 당시 기업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가 상임위논의 막판에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2020년 12월 초죠. 김용균 어머니가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근데 얼마나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막을 수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식하자고 그랬을 때 유독 그 다시전에서 논의하게 되고 우리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김미숙 씨를 처음 본 것은 2018년 겨울 태안에서였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김용균 씨가 이제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며칠 뒤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민대책이 첫 모임이 있었는데 태안 장례식장에서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일터 의사회에 이제 대표로 가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아들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커갖고 힘들었는데 용균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한 해에 2,400명이나 죽는다 그 말 듣고 너무 더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 유족이 요구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당시 국회에서 이제 발의됐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였어요. 그 내용은 이제 원청의 사업주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이제 의무를 이제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 해에 이제 연초에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산재예방보상분과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주무부처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아니 이 법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사항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이제 집권당의 당정 합의에 의해서 그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4개월 정도 집중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특조위에 이제 권고안이 2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제정하라는 요구는 원청 사업주가 그 인력도 설계하고 안전과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은 말단 관리자가 받는 것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경영 책임자가 책임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권고를 하게 된 거죠. 김용균 특조위 활동이 끝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용균 재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이행점검 활동에 특조위원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1년간 이행점검 활동을 했는데요. 마치고 나서 저는 많이 이제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산재 유족들이 엄동설안의 단식 농성을 중대재해처벌법 그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한 전문가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난 정말 자신이 없다. 일단 사람들을 모으고 성명서를 쓰고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언니 그럼 내가 같이 할게 해서 그래 그러면 너는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나는 성명서를 써보마 하고 이제 그날 끙끙 일요일 하루 종일 이제 성명서를 썼어요. 거의 이틀 만에 이제 2,00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들이 서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 법이 국민 10만 명이 발의를 해서 이제 발의를 했고 그리고 각 당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여전히 국회에서는 논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논의를 제대로 해서 법을 통과시켜라 라는 것이 이제 요구였던 거죠. 이 법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토론 끝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국회 보좌관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법이 그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기고문을 써서 언론에 내고 국회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했었던 법이에요. 이제 원래 원안에는 없었는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하자. 다시 시행령으로 넘어간 거예요. 2라운드가 예고되어 있는 거죠. 시행령을 이제 만드는데 또 이제 그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제 법 제정할 때만큼 많이 토론을 해서 의견서를 써서 냈어요. 그 과정에서 중대재해 전문가 넷이라는 기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누군가는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여기서 발을 빼기가 어렵겠다. 이 법이 잘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겠다 해서 중대재해 전문가넷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법이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 전문가넷에서는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기소 사건들을 분석을 해서 이 법이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규명하고 이제 사회에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1년 동안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2023년이 돼서 이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경영 책임자, 원청 경영 책임자는 유죄이다. 그러나 이제 처벌은 이제 집행유예이고, 1호 판결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경영 책임자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2호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무수한 산재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사례였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는 이제 건너간 게 아니냐, 지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노동 관련된 현안들이 있고 우리가 이 법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으로 저는 좀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법을 잊는다면 이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지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게 또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법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법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정할 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떼고 갔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노동부자는 아니지만 터널 화재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많은 그 이후에 광주 학동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물론 법 하나 제정됐다고 그동안 켜켜이 쌓인 생명안전에 대한 적폐와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야 없겠지만 해도 너무한 정권과 재계, 경영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을 14년간 기나긴 투쟁으로 만들었으므로 저들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투쟁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저들이 집요하게 대응하듯이 우리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싸워야 합니다.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죽지 않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와 중대재해 전문가들이 함께 선두에서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나갈 결의와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뭐 앵콜 뭐 이런 얘기가 앵콜을 하겠습니다. 앵콜은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할 건데요. 저희가 먼저 한번 부르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는 저희 넷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운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이야기 그대 탓으로 눈물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는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